엔클렉스 RN의 시험 방식에 대해서 CAT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CAT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CAT는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데 아답티브 테스팅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아답티브라는 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능력치에 적응을 해서 선생님들 능력치에 맞게 시험 문제를 내준다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맞으면 난이도가 올라가고요. 틀리면 난이도가 떨어집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난이도 0이에요. 0. 0죠. 그래서 1번 문제는 퀘션 1은 딱 medium difficulty. 난이도가 위로 3개, 아래로 3개잖아요. 플러스 3에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한 문제를 맞았다고 해서 난이도가 1씩 올라가진 않아요. 정말 여기 촘촘하게 이렇게 난이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험 보는 문제의 난이도도 다 다르게 채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면 난이도가 0.1이 올라가고 이 문제를 풀면 난이도가 0.3이 올라가고 다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걔네들이 알아서 잘 나눠놨고요. 거기에 잘 맞춰서 선생님들이 1번 문제를 풀었어요. 그럼 정말 이게 중간 난이도란 말이에요. 그럼 이 중간 난이도에서 맞으면 이제 한 단계 정도 올라가겠죠. 그쵸? 그러면 거기서 맞으면 또 2단계 정도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난이도가 올라가서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가야 선생님들이 합격을 하느냐를 보시면 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0.5에 0.5. 0.5.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합격점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자, 패싱 스탠다드에서 이 그림에서 초록색이 합격이고 빨간색이 페일이에요. 그러니까 패스 페일은 0.5라고요.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죠? 여기요.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촘촘하게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굉장히 구성이 되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안에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촘촘하게 구성이 돼 있고 선생님들도 본인이 아시잖아요. 내가 잘하는 과목이 있고 못하는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는 척척척척 맞아서 0.5 넘는 게 되게 쉬운 일이에요. 축축축 넘어가서 문제 조금 풀고 끝날 건데 어디는 문제를 하나 맞았는데 하나 틀리고 하나 맞았는데 하나 틀리고 할 수도 있죠. 되게 아리까리해서. 근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결국은 어디만 넣으면 된다고요? 아까의 그 과목에서 각 영역에서 0.5 이 지점만 넘어가면 됩니다. 이 지점만 넘어가면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패스를. 근데 안타깝게 이걸 못 넘어간다고 하면 이제 페일 하시는 거다. 다음에 또 시험을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엔클래스 RN의 채점 방식을 보시면 여기 채점 방식은 지로 원 스코링이라고 해서 이거는 맞고 틀리고 맞으면 1점 주고 틀리면 빵점 준다 이런 방식이에요. 실제로 1점은 아닐 겁니다. 난이도 따라 점수 배점이 다르겠지만 사지선다 같은 경우에 단답의 경우에 내가 맞으면 1점이고 틀리면 빵점이다 이런 방식이 있지만 다골라라 유형 같은 경우에는 다골라라는 플러스 마이너스 감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골라라는 이따가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지만 다골라라는 그냥 막 찍으시면 안 돼요. 답이 3개인데 그냥 2개만 찍어서 2점을 가져갈 거냐 아니면 3개를 그냥 무리하게 찍었는데 하나가 틀리면 이 하나가 생각해 보세요. 답이 3개인데 난 2개밖에 채점을 찍지를 못했어요. 그럼 2점만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3개인데 하나가 되게 아리까리해요. 이 하나를 찍었는데 다른 걸 찍었어요. 그러니까 틀린 걸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냥 얘만 틀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2점이었잖아요. 근데 2점에서 얘를 하나 틀렸기 때문에 1점이 깎여요. 그래서 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점밖에 못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볼 때 잘 생각하고 찍으셔야 돼요. 다골라라 유형은 감점이 있다. 다골라라 유형만 감점이 있습니다. 요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레셔널 스코링은 뭐냐면 네모가 2개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이 because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여기가 이제 진단명을 선생님들이 클릭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하시면 쪼로로 이렇게 뜰 거거든요. 그럼 이제 답을 하나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예를 들면 진단명을 선생님들이 heart failure를 찍었다 그러면 여기에 뭐 원인이 되는 증상이거나 아니면 뭔가 단어가 있을 거잖아요. 뭐 카디악 프로블럼이 내지는 카디악 심토이 문제가 된다. 아니면 핫페일리어인데 보니까, 아니 어큐펄머널 이벤트 보니까 뭐 체스트의 디스니아에 라이크래클 있고 이런 증상들이 문제가 된다. 이런 걸 클릭해서 채우시면 레셔널 스코링은 뭐냐면 이 두 개가 다 맞아야 점수를 준다. 이런 거예요. 진단 단계에서 보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감점이 없어요. 이 채점 방식에서 기억하실 거는 얘만. 다 골라라 유형은 감점이 있다. 아, 신중하게 찍어야 되겠네.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채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패스 페일이 결정이 되느냐? 자, 요 그래프에 요 분들을 보시면 붙을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자, 미니멈 85문제, 맥시멈 150문제니까 붙을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채점을 해왔어요. 이 N클래스 시험은 한 문제하고 채점하고 난이도 결정되고, 한 문제 풀고 채점하고 난이도 결정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난이도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거 보여요? 이렇게. 근데 처음엔 되게 잘 풀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합격선이에요. 아까 0.5 기억나시죠? 합격선입니다. 처음에 엄청 잘 풀었는데 이 공부를 되게 이분은 되게 차별적으로 하신 분이에요. 좋아하는 과목은 되게 열심히 하고 싫은 건 안 하고 그러시면 떨어져요. 큰일 납니다. 근데 이 합격선에서 여긴 굉장히 잘 풀었는데 자기가 못하는 데 가니까 이렇게 막 밑으로 떨어지고 그러다 켜 올라와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요거를 얘네들 용어로 하면 뭐냐면 합격선에서 어보브, 합격선에서 위에 있는 사람, 위에 있는 난이도, 그 다음에 합격선에서 빌로우, 밑에 있는 떨어져 있는 난이도, 그 다음에 합격선 근처에 있는 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쭉 그렇게 난이도를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쭉 가다가 냅둬요. 컴퓨터가 냅둡니다. 냅둔 다음에 뭘 하냐면 85번에서 문제를 딱 풀고 딱 풀었을 때 선생님들이 이 합격선의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말 그대로 어버브에 가 있으면 합격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85문제로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회복을 못하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면 빌로우잖아요. 85번에서 문제를 풀었는데 빌로우예요. 그러면 fail 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85번을 풀고 끝날 수 있어요. 미니멈 85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풀었던 냅둡니다. 근데 85번에 가서 채점을 한 다음에 합격선에서 확연하게 어보브, 확연하게 빌로우로 가면 85문제에서 끝. 합격, 불합격이 끝나요. 그게 미니멈 85문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럼 85문제를 풀었다는 거는 엄청 잘 봤거나 못 봤거나 뭐 이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니어 인분. 그럼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올라가지 떨어지지도 않고. 이런 분이 문제가 뭐냐? 86번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몇 번까지 갈 수 있다고요? 150번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86번이 나오면 무조건 150번까지 가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 85번까지는 냅두다가 85번 때 딱 채점을 해가지고 판별을 한다 그랬죠. 패스페일을. 근데 86번부터는 매번 패스페일 결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니어는 냅두고 니어에서 86번에서 사실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거거든요. 86번에서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85번으로 딱 끝나면 보통은 다 붙어요. 우리나라 강사분들은 되게 강박이 심하셔가지고 옵세션이 심하셔서 시험에 떨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안 보고 가야지 잘 안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85문제 풀고 떨어지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85문제를 풀고 이제 붙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 그런 얘기들을 접하다 보니 86번이 됐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남들은 85문제 풀고 붙었다는데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걸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86번은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니어잖아요. 조금만 더 노력해서 맞추면 붙는다는 니어잖아요.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 왜 86번에서 90번대 안 끝나고 120번, 150번 가냐면 잘 보는 건 앞에 다 풀었고 이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내가 어려워하는 영역만 남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선생님들이 잘하는 영역은 어버브 하면서 제껴졌고 뒤로 가면서 선생님들이 못하는 영역이 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86번이 나왔을 때 이제 좌절을 하시면서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어버브에 가도록 노력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86번이 나오면 나가서 좀 쉬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심호흡도 하고 캔커피도 좀 마시고 초콜릿 바도 좀 먹고 그러고 들어와서 시험을 보세요. 최대 5시간이라고 했잖아요. 2시간마다 정해진 휴식 시간이 있고 anytime 브레이크가 가능합니다. 5시간 안에 휴식 시간 포함이지만 하나도 시험 문제 보이지 않고 하얗게 싱숭생숭한 가운데서 시험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잠깐 나갔다 와서 내가 심호흡도 하고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에 푸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86번부터는 이제 연습 문제도 없고 하나하나 채점이 들어가니까 더 신중하게 150번까지 안 풀어도 됩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다고 좌절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한 문제 한 문제 개미처럼 모아가시면 됩니다. 부분 점수도 있으니까 개미처럼 모아가시면 되고 그리고 120번이 나오던 140번이 나오던 컴퓨터가 계속 나한테 문제를 준다는 건 내가 니어라는 얘기예요. 날 안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마음을 긍정적으로 갖고 멘탈을 컨트롤하고 그러면서 자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이번에 신주쿠에 왔으니까 다음번엔 오사카를 가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First time에 붙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차라리 지금 앉아있는 시간 5시간 다 쓰고 내가 120, 140, 150 문제를 풀더라도 붙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천천히 조금 마음을 가지고 컴퓨터가 나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컴퓨터가 나를 붙여줄 때까지 컴퓨터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선생님들이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끝까지 악착같이 풀도록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패스하실 겁니다. 그게 이제 86번부터 벌어지는 일입니다.